옛날 옛적 어느 동쪽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살았어요. 엄마와 함께 살며 알라딘은 무척 힘든 일을 했어요. 일을 하기 위해 아주 멀리까지 가야 했고요. 어느 날 시장에 바나나를 내다 팔러 가는 길이었어요. 알라딘은 옷을 아주 잘 입은 턱수염에 무섭게 생긴 남자를 지나가고 있었죠. 그 남자는 손에 쥔 금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얘야, 난 내 아버지의 오랜 친구란다. 금화를 갖고 싶지 않니? 금화요? 평생 바나나를 따서 팔아도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없을 거예요. 그 남자는 알라딘에게 바위 아래 있는 구멍으로 깊숙이 들어가 자기가 말하는 대로만 하라고 말했어요. 알라딘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와 함께 바위를 밀었더니 그가 말한 구멍이 나타났어요. 최대한 몸을 자꾸 날렵하게 해서 그 구멍으로 들어갔지요. 알라딘은 그 안에 있는 아주 좁은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갔어요. 다 내려가 보니 그 동굴은 오래된 램프 주변으로 빛이 나고 있었지요. 그는 눈을 의심했어요. 동굴 안에는 귀한 돌들과 금은 보화로 가득했으니까요. 아직 충격이 다 가시지 않았을 때 위에서 남자의 무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램프, 빛나는 램프가 보이지? 그 램프를 내게 다오. 온갖 금은 보화가 가득한데 남자가 원하는 것이 고작 그 램프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알라딘은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알라딘은 램프를 들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알라딘에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빨리 램프부터 내놓아! 알라딘은 남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죠. 먼저 여기서 절 꺼내줘요. 당장 램프를 내놓지 않으면 이 동굴 속에 영원히 가둬버리겠다! 알라딘은 이 남자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니요, 절 먼저 꺼내줘요. 좋아,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저기요, 멈춰요. 뭐 하시는 거예요? 동굴 속으로 반지가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남자는 바위를 움직여 알라딘이 들어가 있는 구멍을 막았어요. 알라딘은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봤지요. 반지를 주워서 끼자마자 엄청난 소리와 함께 동굴에 분홍색 구름이 피어올랐고 그 구름 속에서 거인 같은 사내가 나타났어요. 알라딘은 거인을 보고 무서웠어요. 네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마. 잊지 말아라. 단 3가지 소원만이다.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 좋다. 눈 깜짝할 사이 알라딘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디에선가 갑자기 나타난 아들을 보고 놀란 엄마는 소리를 지르셨어요. 알라딘은 일어난 모든 일을 엄마께 설명했어요. 그는 금을 가져오진 못했지만 대신에 이 오래된 램프를 가져왔다고 말했죠. 알라딘은 램프를 깨끗이 닦으려고 문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램프 속에서 연기가 나와 온 방을 가득 채우더니 지니가 나왔어요. 수백 년 동안 이 램프에 갇혀 있었는데 주인님이 절 구해주셨어요. 소원을 말해보세요. 다 들어드릴게요. 너무 놀라 얼어버린 알라딘과 엄마는 지니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지니는 다시 반복해서 말했고요. 소원을 말해보세요. 그렇다면 테이블을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 채워줄래? 갑자기 방 한가운데 잔치상이 나타났어요. 갖가지 음식과 과일, 간식까지도요. 그날 이후 고맙게도 알라딘과 엄마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이뤄졌답니다. 그들은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알라딘이 시장을 지나는데 자스민이라는 공주를 보게 됐어요. 군인들이 그녀의 마차를 끌고 있었죠. 그리고 알라딘은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는 집으로 가서 엄마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엄마는 지니의 도움으로 금을 한가득 준비해서 궁전으로 갔지요. 엄마는 왕께 드릴 선물을 가져왔다고 경비병에게 말했어요. 선물이 너무나 마음에 든 왕은 그녀를 모시라고 일렀지요. 엄마가 왕에게 아들에 대해 말하자 왕은 아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힘이 센지 증명해달라고 했답니다. 당신의 아들이 나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40명의 노예에게 귀한 돌을 한가득 실어 보내라고 하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40명의 군인들도 함께 보내시오. 국왕의 소원을 듣고 알라딘의 엄마는 집으로 슬퍼하며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지니가 이렇게 큰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으니까요. 알라딘은 램프를 들어 어느 때보다 세게 문질렀고 지니가 나타났어요. 소원을 말해보세요. 알라딘이 국왕의 소원을 말하자 지니는 박수를 3번 치더니 갑자기 그들 옆으로 보물을 가져가는 40명의 노예, 또 그들을 보호할 40명의 군인들이 나타났어요. 다음날 자신이 말한 모든 것이 눈앞에 펼쳐지자 왕은 무척 놀라워했어요. 그는 알라딘이 얼마나 부자인지 궁금했어요. 나는 내 딸이 크고 아름다운 성에 살기를 원하오. 그것이 자네가 내 딸과 결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알라딘은 왕의 소원을 지니에게 말했어요. 지니는 바로 그 소원을 들어주었지요. 알라딘은 눈을 의심했어요. 대단히 멋지고 고급스러운 성이 그들의 집 바로 옆에 세워졌기 때문에 알라딘은 너무 놀라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왕은 알라딘보다 더 부자인 신랑감은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알라딘과 자스민 공주는 3일 동안 거대한 결혼식을 치렀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라딘의 행운과 부유함을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알라딘과 엄마는 자스민에게조차 지니에 대해 말하지 않았죠. 어느 날, 어느 상인이 알라딘의 성 옆으로 왔어요. 낡은 램프사요. 저는 낡은 램프를 팔고 삽니다. 오래된 것은 다 좋아요. 자스민은 상인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저 낡은 램프를 새 것으로 바꾼다면 알라딘이 무척 행복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상인에게 그 마술 램프를 주고 새 램프를 얻어왔지요. 그 상인은 사실 알라딘을 그 좁은 구멍에 가둬놨던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는 즉시 램프를 잡고 지니에게 자스민 공주와 그 성을 아주 멀리 보내라고 명령했어요. 저녁이 되어 알라딘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성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렸죠. 성 옆에 있던 그 낡은 집은 그대로였어요. 그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 동굴에서 가져온 반지를 찾아냈어요. 그가 반지를 끼자마자 그 거인이 다시 나타났어요. 네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마. 잊지 말아라. 단 2가지 소원만이다. 당장 날 자스민 옆으로 보내줘. 알라딘의 말이 끝나기 전에 그는 성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숨었어요. 자스민은 그 나쁜 남자에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램프가 들려 있었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알라딘은 반지를 꼈어요. 그러자 그 거인이 다시 나타났어요. 네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마. 잊지 말아라. 단 1가지 소원만이다.
전 나쁜 사람을 아주 오랫동안 깊은 잠에 들게 해줘.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아내에게 달려갔어요. 자스민은 무서워하며 그 나쁜 사람을 보고 있었죠. 알라딘을 본 자스민은 무척 행복했어요. 알라딘은 자스민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것을 다 말해주었어요. 자스민은 놀라워하며 그의 말을 들었죠.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르자 지니가 나타났어요. 소원을 말해보세요. 이 나쁜 사람을 아주 멀리 보내서 우리를 다신 찾을 수 없게 해줘. 영원히. 잠자던 그 남자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알라딘은 또 지니에게 원래 있던 곳으로 성을 옮겨달라고 했어요. 우리를 있던 곳으로 보내줘. 그 성은 하늘을 날아서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옮겨졌지요. 제자리로 돌아간 후 알라딘은 다시 어머니의 곁으로 갈 수 있었어요. 알라딘과 엄마 그리고 공주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장난감을 만드는 제페토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그가 만든 장난감들을 팔곤 하였지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지금껏 아이가 없다는 것을 늘 안타까워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책을 하는데 숲속에서 새로운 장난감에 쓸 적당한 통나무를 발견하였어요. 오, 내가 찾던 바로 그 통나무로군. 이걸로 예쁜 인형을 만들어야겠어. 제페토 할아버지는 그 통나무를 등에 이고 작업장으로 향했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서 그 통나무를 조각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통나무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처음에 할아버지는 너무 당황했지만 곧 잘못 들은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조각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응? 내가 너무 늙어버린 게야. 환청을 듣다니 말이야. 제페토 할아버지는 계속 일하였지요. 처음에는 인형의 머리가 만들어지더니 뒤이어 팔과 다리까지 만들어졌어요. 마침내 인형이 탄생했답니다. 그는 인형을 의자에 앉히고 깨끗하게 정리했지요. 바로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어안이 벙벙하여 둘러보았지만 나무 인형 외에는 아무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던 일을 이어서 마저 했죠. 잠시 후 그 인형은 의자에서 내려와 방 안에서 신나게 춤을 추기 시작했고 이것을 본 제페토 할아버지는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어우, 세상에. 인형이 살아있다니. 물론 진짜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웃고 이야기하고 사람처럼 놀기도 했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그 인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내 이름은 피노키오. 넌 나의 아이란다.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피노키오는 곧 학교 갈 때가 되었어요. 하지만 제페토 할아버지에게는 피노키오에게 문구를 사줄 돈이 없었지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코트를 팔아서 받은 돈을 피노키오에게 주었어요. 피노키오는 그 돈을 가지고 기뻐하며 학교로 가고 있었지요. 모든 가게와 시장을 둘러보고 사람들도 구경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그의 앞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그는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갔지요. 피노키오는 키가 무척 작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서 보려고 사람들 사이를 간신히 빠져나갔어요. 그러자 크고 알록달록한 텐트가 보였어요. 바로 서커스 텐트였지요. 텐트 앞에 있던 광대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피노키오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광대가 막아서는 바람에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돈을 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단다. 피노키오는 잠시 생각하더니 할아버지가 학교에 가져가라고 준 돈이 떠올랐어요. 돈 있어요. 피노키오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광대에게 주었지요. 텐트 안은 무척 재미있었어요. 그는 텐트 가운데 무대 위에서 놀고 있는 인형들을 보았어요. 우와, 저 아이들도 나무로 만들어졌어. 무대로 뛰어 올라간 피노키오는 그 인형들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 쇼를 보러 온 관객들은 피노키오에게 화가 났지만 인형들의 줄을 잡고 있던 무대 위의 서커스 주인은 살아있는 인형을 보게 되어 무척 기뻤답니다. 줄이 없는 인형이라 떼돈을 벌 수 있겠구만. 그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쇼가 끝나자마자 서커스의 주인은 피노키오를 잡아 철장에 가두어버렸어요.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학교에도 가지 않았다는 생각에 너무나 속상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후회하던 피노키오를 지켜보던 한 요정이 피노키오 옆에 나타났어요. 그러게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어야지. 그치만 난 네가 이렇게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돼. 알았지? 피노키오는 무척 행복해하며 눈물을 닦았어요. 난 이제 돈이 없어요. 어떻게 지금 학교에 갈 수가 있죠? 그 요정이 요술을 부렸더니 신기하게도 피노키오의 손에 돈이 나타났어요. 돈을 낭비하지 마. 어서 서둘러 학교로 가거라. 그 요정은 피노키오를 서커스 텐트 밖으로 꺼내주었어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피노키오는 다시 한번 학교로 가고 있었지요. 랄라랄라랄라라 랄라랄라라. 그때 즐겁게 노래하는 피노키오를 발견한 교활한 여우와 그의 친구 고양이가 길을 막아섰어요. 그리고는 피노키오에게 돈을 빼앗으려고 했지요. 어딜 그렇게 즐겁게 가고 있는 거니? 문구점에 들러 물건 좀 사고 학교에 갈 거야. 이런, 그 돈으로는 문구를 살 수가 없어. 내 말을 들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마법의 땅에 심을 거야. 그럼 넌 돈이 열리는 나무를 가질 수가 있지. 필요할 때마다 따서 쓰면 돼. 순진한 피노키오는 여우가 한 말을 전부 믿었기 때문에 여우에게 돈을 모두 주었지요. 돈을 가로챈 그 여우와 고양이는 재빨리 사라지고 말았어요. 혼자 남겨진 피노키오에게 요정이 다시 나타났어요. 왜 아직 학교에 가지 않은 거니? 좀 전에 내가 준 돈으로 문구점에 갔었니? 사실 그 요정은 여우에게 돈을 다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노키오에게 경고했어요. 거짓말을 하면 벌을 받게 될 거란다. 피노키오는 그 요정의 경고를 듣고도 결국 거짓말을 했어요. 네, 문구를 샀었는데요. 학교에 두고 왔어요. 피노키오가 말을 끝내자마자 그의 코가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사실이니? 피노키오가 또 거짓말을 하자 그의 코는 점점 더 길어졌어요. 결국 그는 머리를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어버렸지요. 어떡해. 이제 어떡하지? 마침내 피노키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요정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피노키오가 이제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 그 요정은 그의 코를 다시 되돌려 놓았어요. 사실을 털어놓으니 이제 너를 용서할게. 그 요정은 다시 요술을 부려 여우에게 빼앗긴 돈도 되돌려 주었고 다시는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답니다. 피노키오는 돈을 손에 꼭 쥔 채 노래를 부르며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피노키오를 가둬두었던 그 서커스 주인이 피노키오의 눈앞에 다시 나타났지 뭐예요. 피노키오가 도망가자 그 서커스 주인은 무척 화가 나 그를 혼내주고 싶어 했어요. 그는 피노키오를 잡아 바다로 던져버렸어요.
피노키오는 바다에 빠졌지만 가라앉지는 않았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피노키오는 수면 위에 떠 있을 수 있었지요. 피노키오는 오히려 너무 편안하여 팔다리를 이용해 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피노키오가 해변가로 헤엄쳐가는 도중에 일이 또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지?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피노키오는 갑자기 어두운 곳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나갈 수 있는 곳은 보이지 않았지요. 사실 피노키오는 커다란 물고기의 뱃속 중앙에 앉아 있었어요. 피노키오는 물고기에게 잡아먹혔던 것이었어요. 한편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무척 걱정하며 그를 찾아 나섰어요. 피노키오! 피노키오! 마침내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가 던져졌던 그 해변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는 혹시 피노키오를 본 사람이 있는지 어부들에게 물어봤지요. 그런데 마침 한 어부가 피노키오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는 피노키오가 바다에 빠졌다고 얘기해 주었지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그 어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할아버지가 무척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 어부는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는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구할 수 있도록 작은 보트를 내주었어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보트에 올라 항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몰려왔어요. 그 작은 보트는 더 이상 큰 파도를 견뎌내지 못하고 부서지고 말았어요. 할아버지는 결국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게 되었지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너무 나이가 많고 또 수영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피노키오를 삼켰던 그 거대한 물고기가 제페토 할아버지도 삼켜버렸지 뭐예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물고기의 목구멍에서 미끄러져 곧바로 뱃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곤 한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의 목소리인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피노키오, 내 아들아. 결국 너를 찾았구나. 얼마나 걱정했다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피노키오는 울고 있는 할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아빠 말씀을 어겼어요.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피노키오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모습을 본 요정은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구해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를 물고기의 뱃속에서 꺼내 해변가로 보내주었답니다. 그날 이후 피노키오는 아빠 말씀을 잘 듣는 아주 영리한 소년이 되었어요. 매일 학교에 갔고 방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작업장에 계시는 아빠의 일손을 도왔답니다. 그 요정은 이렇게 멋지게 변한 피노키오에게 선물을 주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밤 피노키오가 자고 있을 때 그녀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그에게 요술을 부렸어요. 아침이 되자 피노키오는 일어나서 여느 때처럼 학교에 갈 준비를 하였어요. 침대 밖으로 나온 피노키오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죠. 처음에 피노키오는 자신의 손을 본 후 그의 몸도 살폈어요. 그는 무척 놀랐답니다. 그는 더 이상 나무로 만든 인형이 아니었어요. 그는 진짜 소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너무 기뻤던 피노키오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저 좀 보세요! 진짜 소년이 된 피노키오를 보자 할아버지는 무척 행복했지요. 세상에, 정말 아들을 갖게 되었어. 아빠와 아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후 피노키오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멋진 코도 다시는 변하지 않았어요.